자, 지난 강의에서 랑리르의 어섭션 레이트에 관한 식을 유도를 해봤었습니다. 자, 그 식에서 핵심은 어섭션 레이트라고 하는 것이 한 세 가지 정도의 팩터에 비례할 것이다.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이 와서 가스 분자들이 충돌을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 사이트들이 얼마나 어베일러블한 사이트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붙을 수 있는 사이트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는 붙을 때 만약에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필요하다면 그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극복할 확률 거기에 비례할 것이다. 그런 세 가지에 대한 비례 관계가 있고 그 세 가지 비례 관계를 종합해가지고 어섭션 레이스를 그리고 디섭션 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충돌 횟수하고는 상관없고 떨어져 나올 때도 이제 요 점유율 얼마나 붙어 있는가에 비례하고 역시 떨어져 나올 때 액티베이션 에너지에 비례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소 복잡한 식이 유도가 됐었습니다만은 요거를 만약에 t가 컨스턴트 하다면은 그러면 여러 가지 t에 관련된 그런 항들이 다 상수처럼 취급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어섭션 레이트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디섭션 레이트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됐었습니다. 자, 여기서 K와 R을 갖다 어섭션과 디섭션에 대한 그런 리액션 컨스턴트 비례 상수가 되겠고 세타라고 표시된 것은 점유율이죠. 이 사이트의 몇 %가 점유가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P는 압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섭션 레이트와 디섭션 레이트를 단순화시켜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T가 컨스턴트 할 때, T가 변하지 않는 T를 상수처럼 취급할 수 있을 때 이런 관계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였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문제를 한번 볼까요? example 24.2에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문제냐면은 가스가 두 가지예요. A 가스도 있고 B 가스도 있는데 이 두 종류의 가스가 여기 이제 흡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같은 사이트를 놓고 A 가스도 흡착될 수 있고 B 가스도 흡착될 수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가스가 똑같은 사이트들을 놓고 서로 이제 흡착 경쟁을 하는 이러한 케이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A와 B에 대해서 각각 한번 적어볼까요? A 가스 한번 볼까요? A 가스의 흡착 레이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흡착 레이트, 자, 요식을 적용합니다. 그러면은 K인데 A 가스에 대한 그런 비례 상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세타라고 하는 건 A가 붙었든 B가 붙었든 어쨌든 붙은 만큼 다 빼야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세타라는 게 빈자리의 비율에 대한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는 또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A 가스에 의한 점유율, 그 다음에 B 가스에 의한 점유율. 요거를 두 개를 다 빼면은 그러면은 빈자리의 비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압력. A 가스의 압력 이렇게 되겠고 이퀄리브리엄이 되면은 요것이 디섭션 레이트와도 같아야 되겠죠. A 가스의 디섭션 레이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 가스의 어섭션 레이트와 디섭션 레이트가 같다는 이런 이퀘이션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고 B 가스에 대해서도 똑같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어요. 비어있는 사이트의 비율, 그 다음에 B 가스의 압력, 그것은 B 가스의 디섭션 레이트와 같다. 이런 두 개의 이퀘이션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퀘이션을 두 개를 연립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립방정식 풀듯이 해가지고 요거를 풀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세타 A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풀어집니다. 1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K라고 하는 것은 R분의 K였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뭐 정리하는 거는 다소 뭐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방법 자체는 그냥 뭐 연립방 형식이에요. 2원 1차 연립방 형식하고 똑같습니다. 중학교 때 했던 그것에 약간 쓸 것이 좀 많을 뿐이지 계산 자체가 뭐 아주 고도의 수학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분자는 K, B, PB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풀어집니다. 자, 이렇게 풀어놓고 자, 풀어는 놨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가로축을 A의 압력이라고 하고 A 가스의 압력, 세로축은 자, 점유율, 뭐 A가 됐든 B가 됐든 일단 점유율에 대한 그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타 A에 대해서 한번 플러스를 해볼까요? 세타는 어떻게 돼요? PA가 0이면은 0이죠. 0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PA가 무한대로 커지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PB는 고정이라고 합시다. PB는 고정이 되어 있고 PA는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PB는 어떤 특정한 값에 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A가 무한히 커지면은 자, 1이나 KB, PB는 다 무시할 수 있죠. 이게 엄청 커지니까. 그러니까 극한을 하면은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 해가지고 뭐 그런 형태인데 1이나 KB, PB는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럼 KA, PA분의 KA, PA 이런 형태가 되니까 결국은 1값에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 그래프는. 자, 세타 A는 이런 형태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타 B는 어떻게 될 것인가? PA에 대한 거예요. PA에 대한 것이고 PB는 뭐 그냥 컨스턴트한 값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P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커지면은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컨스턴트한 거니까 이게 커지면은 0으로 수렴하겠죠. 그 다음에 PA가 0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1 플러스 K 뭐 분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0일 때는 어떤 이런 값일 거예요. 여기가 자, 1 플러스 KB, PB분의 KB, PB 뭐 이렇게 되겠죠. PA가 0인 지점이니까. 그리고 PA가 커지면은 제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 가게 되죠. 이러한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이러한 그래프가 자, 세타 B는 이러한 궤적을 그리게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플러스를 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PB는 뭐 컨스턴트한 값이고 PA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 압력이 커져요. A 압력이 계속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A의 점유율이 그러니까 거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착할 수 있는 사이트를 A가 거의 다 점유해버리고 B의 점유율은 0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B가 흡착을 못하는 거예요. A가 워낙 압력이 커버리면은 A가 다 달라붙는 거예요. B가 뭐 예를 들어 한 번 때릴 때 A는 100만 번 때려버려요. 그러면은 A가 그냥 다 달라붙어가지고 A가 다 점유를 해버리는 거죠. 반면에 A 압력이 0이다. 그러면은 A 가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A에 의한 점유율은 0이 되는 거고 그때 B에 의한 점유율은 뭐 이러한 값에 PB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러한 점유율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분압이 증가할수록 B에 의한 흡착은 점점 줄어들고 A에 의한 흡착이 점점 늘어들어서 결국은 점유율이 A에 의한 점유율이 1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A가 쫙 그냥 한 층을 깔아버리게 되는 이런 형태로 수렴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논리적으로 맞죠, 그죠? 논리적으로도 타당하고 요 수학적으로도 요 수식과 어떤 논리적인 그런 직관적인 예측과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서 이번 시간까지 어섭션에 대해서 특히 랑밀가 제안한 그런 어섭션 레이즈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 어섭션에 대해서 우리가 실용적으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실험적으로 많이 응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가 아마도 이 표면적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인 벌크 머티리얼 같은 거는 덩어리면은 표면적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표면적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냥 계산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파우더다. 제가 밀가루가 한 숟가락이 있는데 이 밀가루 입자들이 표면적을 알고 싶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요? 밀가루 알갱이 하나 표면적 구해가지고 그게 뭐 100만 개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밀가루 입자를 V형으로 생각하든지 큐브로 생각하든지 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밀가루 입자 하나하나의 모양이 불규칙하다. 심지어는 뭐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파티클을 만들었는데 다공성으로 만들었다. 구멍이 숭숭숭 있다. 그럼 구멍이 있으면 표면적이 더 드러나겠죠. 그럼 이런 머티리얼들의 표면적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공성 머티리얼을 만들었어요. 파우더인데 다공성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기공이 많으면 표면적도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기공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도 표면적을 측정할 수 있다면 또 유용한 그런 툴이 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면적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럴 때 이제 쓰이는 방법이 가스를 흡착을 시키고, 그래서 흡착량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표면적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표면적이 넓을수록 흡착량도 증가할 것이다. 즉 표면적과 흡착량은 비례관계에 있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로부터 어떤 파우더라든지 다공성 머티리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표면적을 측정을 하는 그런 기법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섭션 다음에 토픽은 서피스 에어리어가 되겠습니다. 서피스 에어리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이 이제 BDT 시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우리가 앞서서 서피스의 점유율이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서피스 사이트의 점유율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는 서피스 에리어를 구할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V는 볼륨이에요. 볼륨. 속도가 아니고 볼륨입니다. 그래서 VM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서피스를 어떤 가스가 와가지고 쫙 흡착을 시킬 때, 한 층을 쫙 닦아놨을 때, 그때 필요한 가스의 볼륨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노레이어로 완벽하게 흡착층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볼륨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V는 실제로 흡착된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칠판이 있는데 이 칠판에 한 층을 질소 가스로 한 층을 쫙 닦으려고 하면은 그때 필요한 질소의 볼륨이 뭐 1세제곱미터다. 예를 들어서 1세제곱미터의 질소가 있으면은 여기 한 층을 쫙 닦을 수가 있다. 뭐 그건 이제 어떤 정해진 값이죠. 이 칠판의 특성에 의해서 정해진 값이에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아주 깨끗한 칠판을 공기 중에 질소 가스에 딱 노출을 시켰더니, 그랬더니 뭐 0.3 제곱미터가 세제곱미터가 흡착이 됐다. 자, 이런 상태를 가정한다면 이 VM이라고 하는 거는 모노레이어를 쫙 완벽하게 깔기 위해서 필요한 가스의 볼륨이 되는 거고, 이 V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냥 빈자리 구점이 있고 이렇게 실제로 깔린 그런 흡착된 볼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VM은 요거고 V는 요거가 되겠죠. 요 예에서는. 자, 이론적으로 모노레이어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스의 볼륨을 VM. 그 다음에 실험을 했더니
실험을 했더니 실제로 흡착된 양, 측정된 값을 V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볼륨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어떤 가스가 있을 때 우리가 이 형태는 여러분들 제가 잘 기억을 해두시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런 형태. 자, 이 형태는 다시 한번 빨리 정리하면은 어섭션 레이스는 K에 1 세타에 뭐 P 이렇게 되고 디섭션 레이스는 이렇게 되고 두 개가 같다니까 여기서부터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1 플러스 자, KP분의 KP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식에서부터 우리가 P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는데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요 대문자 K는 R분의 K 이렇게 콘스턴트입니다. 자, 이렇게 이 형태는 잘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도 이제 그 형태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흡착량 V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V에 대해서 자,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Vn분의 V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노레이어를 한층 쫙 깔기 위해서 필요한 가스분의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깔린 가스. 그러니까 한층 다 깔기 위해서 필요한 양분의 실제로 흡착된 양. 요건 이제 서피스의 점유율과 같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어섭션, 디섭션 레이스로부터 세타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한 세타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런 식이 될 거고 그럼 요 식에서부터 요 식을 뭐 이렇게 놔둬도 좋은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V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V는 1 플러스 KP분의 VM KP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도 정리를 해요.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뭐 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냥 Vn분의 V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1 플러스 이렇게도 쓸 수 있겠고 뭐 다 좋습니다. 다 그냥 똑같은 식을 제가 여러 번 써놨는데 자 이렇게 써놓고 한번 이 식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요 VM이라고 하는 것은 모노레이어로 한 층을 쫙 깔기 위해서 필요한 가스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요것은 결국은 서피스 에어리어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요 값을 알면은 표면적을 환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값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한 층을 쫙 덮기 위해서 필요한 양이니까 이거는 서피스 에어리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 값을 알고 싶어요. 요 값을 알면 서피스 에어리어를 환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요 값을 알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측정을 하면 되죠. 압력을 쭉 변화시키면서 그때 흡착량을 쫙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 두 개를 측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뭐 여러 포인트를 측정을 하면은 결국은 요 값도 알 수 있고 요 값도 구할 수 있죠. 데이터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압력에 따라서 흡착량이 얼마나 되는가 측정하면은 결국 이런 값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값을 결정을 하게 되면은 서피스 에어리어로 환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세부적인 어떤 여러 식들이 또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수치들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값으로부터 서피스 에어리어를 환산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논리를 타당하는 거예요. 이런 법칙 흡착량으로부터 표면적을 계산한다. 뭐 이런 아이디어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표면적 계산할 때.
근데 실제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존해야 될 팩터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다 모노레이어만, 랑미르식 유도할 때부터 해서 모노레이어만 가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모노레이어만로만 흡착이 되는 게 아니라 2층, 3층으로 흡착이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자들에 대한 어떤 포션도 고려를 해줘야 되겠고, 뭐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것들을 다 보정을 해서 그래서 브루노, 엠먼, 텔러, 뭐 제가 사람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DET 시리라는 것을 것이 이제 제안이 됐어요. 이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DET 시리라는 게 제안이 됐고 이 BT 시리, 그러니까 BT 찍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파우더 같은 거 표면적 측정할 때 BT 측정해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디어를 근간으로 해서 좀 더 보정할 거 보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시킨 그 이케이션이 있어요. BT 시리고 그 BT 시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표면적을 측정하는 그런 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T 시리를 통해서 표면적을 측정하는 그런 장비들도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BT 시리에 대한 식이 또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또 뭐 나와 있고 그런데 뭐 그런 구체적인 이케이션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리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직관적인 어떤 논리, 그러니까 표면적, 흡착량으로부터 표면적을 측정한다. 이러한 개념이 활용이 된다. 이런 식이라면 이 정도식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흡착량을 이용해서 표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이 하나가 제안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흡착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마무리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뭐 여기에 관련된 토픽은 일단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요 흡착 레이트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원래는 요 흡착 레이트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좀 했어야 될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재에서 뒤쪽에 나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잠깐 킵해뒀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흡착 레이트는 아니고 서피스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흡착이 될까, 에너지가 흡착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내지는 뭐 서피스에서 어떤 다이내믹스라고 할까요? 어섭션에 대한 다이내믹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토픽을 한마디로 딱 규정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것 같고 그냥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토픽이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다이나믹스 오브 뭐 서피스 리액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는 근데 이게 뭐 지금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제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24장 7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서피스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이제 서피스라고 합시다. 여기가 서피스고, 이런 이제 머티리얼이 있고, 여기가 서피스다. 그래가지고 여기 기체들이 와서 충돌하고 달라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달라붙었다고 하면은 이 거리가 얼마나 될 것인가? 딱 붙어 있을 것인가? 너무 딱 붙지도 않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예요? 가장 안정한 상태로 붙어 있을 것이다. 거리상으로도 가장 안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붙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장 안정하다는 건 뭐냐? 가장 안정하다는 거는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은 흡착이 되어 있으면 물론 바이브레이션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무시하고 일단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이제 정지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오로지 서피스와 이 흡착 어솔레이트 간의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를 해야 되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그 상태로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흡착 거리도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는 그러한 거리, 가장 안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포텐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로 흡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에너지라고. 자, 요거는 이제 요 위쪽은 그냥 공간에서 그림을 그린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디멘전이 달라져요. 세로 축을 포텐셜 에너지 축이라고 하고 가로축을 이제 서피스에서부터의 거리라고 합시다. 이러한 거리와 에너지의 디멘전을 고려하고 첫 번째로 포텐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자, 그리고 이제 몰리큘이 하나가 와요. 몰리큘이 이만큼의 아주 먼 거리에 무한대의 거리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몰리큘은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요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무한대의 거리니까 0이죠. 그러니까 이 서피스하고 인터랙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없어요. 우리 여기서 지금 포텐셜 에너지는 서피스랑 포텐셜 에너지만 고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있으면 이 파티클은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에너지 축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만큼 떠 있으니까 이만큼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순전히 키네틱 에너지가 되는 거겠죠. 이만큼의 키네틱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자, 이러한 파티클이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한다고 해봅시다. 이러한 운동 방향을 우연히 가지고 있어서 접근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서피스까지 올 거예요. 왔다가 여기서 더 가지를 못하죠. 더 가려면 에너지를 게인을 해요.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뭐 외부에서 에너지를 줄 요인이 없다면은 더 높은 에너지를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튕겨나갈 거예요. 튕겨나가면서 어떤 에너지 로스가 좀 발생하겠죠. 에너지가 좀 낮아진 상태로 다시 이렇게 그냥 갈 거예요.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 원래 키네틱 에너지보다 조금 더 낮아진, 키네틱 에너지가 좀 더 작아진 요만큼의 로스가 발생하면서 그냥 다시 튕겨나갈 거고 뭐 그냥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흡착이 안 되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의 프로파일이 이렇게 형성이 된 경우에 이러한 파티클이 와가지고 와봤자 흡착이 안 돼요. 자, 흡착이 안 되는 케이스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 x고 x는 이제 서피스로부터의 거리고 에너지 축인데 자, 이번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텐셜 에너지가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무한대의 거리에 이만큼의 키네틱 에너지를 갖는 그러니까 이만큼의 키네틱 에너지를 갖는 그런 파티클이 기체 분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기체 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와서 더 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해서 이렇게 약간의 에너지 로스가 있겠지만 거의 원래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시 튕겨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거죠. 흡착이 안 되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요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이런 파티클을 고려해볼까요?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를 요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쪽으로 만약에 운동을 한다면 이렇게 왔다가 여기까지 와서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된다면은 그러면 여기서 그냥 도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죠. 역시 흡착이 안 되는 경우. 그 흡착이 되려면은 에너지를 한 요 정도를 가지고 있는 몰리큘들이 흡착이 됩니다. 자, 요 보면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서 여기.
그럼 더 이상 진행 못하는 에너지가 높아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충돌하고 약간 에너지 로스가 있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역시 이걸 넘어가지 못해요. 키네틱 에너지가 부족해요. 이 산을 넘어가기에는 이 키네틱 에너지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런 언덕이 있는데 어떤 공이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공이 운동 에너지가 요 위치 에너지보다 높다면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갔다가 도로 굴러 내려와 버리겠죠. 뭐 이런 개념하고 이런 심상하고 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좀 전에 얘기했던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걸리고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다가 결국은 여기가 가장 안정한 위치니까 에너지가 가장 낮은 위치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고 그럼 운동 에너지는 없어지고 위치 에너지가 가장 낮은 가장 안정한 요 지점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흡착 거리는 요만큼이 됩니다. 요게 이제 이퀄리브리엄 흡착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피스로부터 요만큼의 거리를 두고 흡착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서피스와 요 파티클 간의 어떤 포텐셜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가,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이 서피스 머티리얼과 이 몰리큘의 어떤 물질 특성이 되겠네요. 상호 간의 어떤 물질 특성이 되겠습니다만은 그에 따라서 뭐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서피스에서의 몰리큘이 느끼는 포텐셜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의 형태에 따라서 그리고 이 파티클이 갖는 운동 에너지에 따라서 흡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케이스를 고려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형태로 이런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역시 자 이렇게 x 방향이고 에너지 축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두 가지 케이스예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A 케이스와 B 케이스 두 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양태는 첫 번째로는 그냥 A와 B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고려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A와 B가 케미컬 리액션을 해서 화학 결합을 하는 이런 상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A도 있고 B도 있고 AB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포텐셜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자, A 플러스 B, 그러니까 A하고 B가 따로 놀 때, 그랬을 때, 그러니까 A와 B 몰리큘이 이렇게 케미컬 리액션을 안 하고 그냥 따로 있을 때, 이때 흡착에 대한 포텐셜 곡선이 이렇게 생겨 있고, 그 다음에 A와 B가 화합물을 이뤘을 때, 이 상태일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이러한 형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A, B의 화합물 상태일 때 이렇게 돼 있다. 포텐셜이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요 AB 화합물 요 몰리큘이 요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이제 접근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자, 요 곡선하고 상관없어요. 요거는 A와 B가 따로 놀 때 포텐셜이고 지금 A, B가 화합물인 상태니까 요 곡선하고 상관없고 요 곡선, 요 파란 곡선 A, B 화합물일 때 요 곡선하고 요 포텐셜 라인하고 상관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땅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제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요 위치까지 와서 이제 여기가 가장 안정하니까 이 상태로 이제 흡착이 될 거예요. 이 거리만큼을 서피스에서 떨어져가지고 여기에 이제 위치해 있겠죠. A, B면은 이런 식으로 흡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까만 선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A, B 상태이니까 이 A, B 상태의 포텐셜 라인에 의해서 흡착 거리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흡착이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가만 보세요. 보시면은 이 상태보다 이 상태가 에너지가 더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AB 화합물이 돼 있는데 이 까만 라인은 A 플러스 B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화합물 상태를 탈피해서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분해가 되면서 여기 흡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A 플러스 B 상태로 흡착이 되면은 에너지를 더 낮출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포텐셜 에너지를. 그러니까 내가 AB 화합물 상태면은 요 AB 화합물 상태의 포텐셜 라인을 따라가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흡착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A 플러스 B 그러니까 혼합 상태라면은 요 까만 곡선 요 포텐셜 라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AB로 출발했어요. AB로 출발했는데 여기서 이제 흡착이 딱 됐는데 보니까 여기가 더 에너지가 낮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는 어떤 구동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가 이렇게 라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요만큼의 에너지 베리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 부분을 좀 더 제가 확대를 해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B라는 화합물이 있을 때 자, 여기 와가지고 딱 안정하게 흡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요것보다는 여기 와서 A 플러스 B 상태가 되면은 요만큼의 에너지를 더 낮출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상태보다는 요 상태가 더 안정해요. 그러니까 그냥 요 표면이 없고 그냥 공기 중에 있을 때는 요 AB가 그냥 AB 상태로 그냥 있는 건데 표면에 붙고 보니까 더 안정한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거예요. 다만 요만큼의 액티베이션 배리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액티베이션 배리어를 넘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만 공급이 된다면은 그리고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예를 들어서 EA라고 한다면은 그럼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확률은 제가 요 형태를 기억하시라고 했었어요. exponential 마이너스 RT분의 EA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확률로 이 상태가 이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AB 화합물 상태에서 AB 혼합물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게 안정한 거죠. 그러니까 서피스가 없다 그러면 그냥 AB 상태가 잘 있을 수 있는데 서피스에 일단 흡착이 됐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가기 위한 구동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즉, 요거는 뭐냐면 서피스가 요 AB를 A 플러스 B로 분해하는 그러한 어떤 작용을 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 화합물이 어섭션이 됐다가 이러한 분해된 형태로 다시 재배치되는 이러한 흡착 형태를 dissociative chemisoption이라고 명칭을 붙여놨습니다. dissociative chemisoption이다. 그러니까 분해가 되는 분해를 시키는 붙었다가 분해를 시키면서 이렇게 재배치되는 이러한 chemisoption을 일컫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혼합 상태와 화합물 상태의 어떤 포텐셜 라인이 어떻게 형성되는가에 따라서는 이렇게 서피스가 가스를 분해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 그런 작용을 돕는 뭐 그런 형태로 흡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서피스에서의 가스 몰리큘과 서피스의 인터랙션을 나타내는, 그 관계를 나타내는 이 포텐셜 라인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흡착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부터 해가지고 흡착이 되더라도 분해가 일어날 것인가 그대로 붙어 있을 것인가 혹은 흡착 거리는 얼마가 될 것인가 뭐 이런 다양한 팩터들이 결정이 된다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 챕터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